이재명 대통령이 의장 역할을 맡게 되는데 뭐 일각에서 외교 천재 이재명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이번 G20 가셔서 사실 성과도 많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28년도에 G20 20개국 정상회의를 우리가 의장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젠가 하면 G20 출범 20주년이에요. 20주년이 되는 해에 우리가 의장국을 맡는다는 건 아주 뜻이 깊다고 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나 리더십을 입증한 쾌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 질서를 재편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보고요. 에이펙에 이어서 또 G20 의장국까지 이렇게 맡게 돼서 저는 환영을 하고요. 또 그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에이펙 이후 UAE 순방 등에서 엄청난 외교 성과를 내고 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거 하나 꼽아주신다면?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귀에 칵 꼽히는 것이 글로벌 인공지능 AI 기본사회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기한 겁니다. 기본사회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부터 철학으로 갖고 계시는 철학이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기본사회를 또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제 이 기본사회를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그중에 AI 기본사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AI 사회로 가게 되면은 특히 불평등과 격차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렇죠. AI를 활용할 수 있는 부자나 대기업들 또 이런 데는 와 또 격차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AI 전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불평등 격차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기술을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이 글로벌 AI 기본사회의 비전이었거든요. 그런 비전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우리 당에서도 AI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뒷받침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경기도는 이런 인프라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비전을 AI 기본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최적합한 도라고 봐요. 그래서 AI 기본사회를 세계 표준 도시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그 재판에 나와서 좌파 정부다, 뭐 가난한 사람들이 뭐 원조를 부탁했다라고 하던 그 사람과 비교되는 외교적 횡보라고 보여지는데 네. 특히 또 이번에 이집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업무를 보는 사진이 공개되어서 화제입니다. 김혜경 여사가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한다라는 교민의 말을 전달하자 키스에스단 그 당시 어목한 시절 그 추위를 네. 이기면서 버텼던 키스에스단이 취엄취엄하는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역시 그 대통령의 그 영부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저기 사진에도 보듯이 서류가 잔뜩 쌓여 있잖아요. 저는 저 서류가 주로 보이던데 비행기 안에서 많이 흔들리는데도 저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이재명 대통령 모습에 감동을 받고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 일을 너무 많이 하세요. 저거 대표 시절에 최고인으로 1년간 같이 일했잖아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시고 또 반응을 빨리빨리 하기를 원해요. 오늘 물으면 내일 바로 반응 안 하면 또 문자가 와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아유, 그래서 네. 당이 그때 진짜 많은 일을 했고 특히 12.3 내란이 일어난 이후에 극복 과정에서 저런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위기에 강한 리더십, 저런 부지런함이 없었으면 극복이 어려울 겁니다. 지금 저는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한 6개월 됐는데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또는 변화는 공무원 사회가 일하는 분위기가 됐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전에 윤석열 때는 맨날 저녁에 폭탄주 마시고 아침 11시에 막 출근하고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가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밑에서는 절로 일을 안 할 수밖에 없고요. 장관들이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장관들이 열심히 하니까 그 밑에 국장들이 열심히 하고 그럼 공무원 사회 전반적으로 열심히 하는 일하는 분위기가 됐다. 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까 군 분위기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군이 되게 군기가 강화되고 일하는 분위기가 됐다. 점심시간 같은데 예를 들면은 딱 칼같이 지키고
저는 정신복으로 가서 1시 반, 2시 반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많죠. 예. 지키면서 일하는 분위기. 역시 그래서 윗물이 밝아야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예. 사실 비교하자면 예전에 그 빈종이를 흔들었던 네. 모 대통령과 그리고 네. 끝나고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하면서 술 먹으러 들어갔던 모습이 그러니까요. 빈종이 가지고 뭐 이렇게 오버랩이 일하는 되네요. 예. 척하고 뭐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늘 일을 열심히 하시고 또 여러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또 대화를 하면서 듣고 그야말로 일하시는 분이죠. 네. 네, 이제 군사 전문가 그리고 주불리에서 이제 경기도 전문가로 거듭나고 계신 김병주 의원님이 뽑은 이번 주 경기도 이슈는 무엇인가요? 네. 이번에 지금 예산철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 노인복지 예산 삭감했던 거를 에 대해서 사과하고 다시 복원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경기도의 노인복지 예산을 삭감을 지적을 했어요. 사실 경기도 김동연 지사 우리 민주당 출신이라서 지적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책과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또 절박하기 때문에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이거 제가 예산을 잘 모른다. 예산은 전반적인 복지 예산을 올라갔다 하면서 별명을 늘어놨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경기도 그 도의회라든가 시민단체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은 복지 예산 특히 노인 복지 예산 이런 것들을 다시 복원하겠다 사과하고 했는데 천만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제기했던 예술 분야의 예산도 경기도 문화재단 200억 삭감하고 이런 것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빨리 해결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고위원은 조만간 그럼 사퇴하시는 수순일까요? 네, 그렇죠.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은 내년 지방선거 전 6개월 전에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12월 3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 다음 주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쯤은 사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는 12월 3일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또 당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난주 사퇴를 해서 조금 더 지휘부의 부담을 떨어주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그렇죠. 기간이라서 네. 순방 중에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목요일 날 대통령님이 귀국하시면은 금요일쯤 사퇴를 할까 고려하고 있고요. 네. 하나 정정을 하자면 대통령은 내일 새벽 도착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 네. 내일이 그러니까 목요일 내일 그러니까. 이 내일이 수요일로 수요일 워낙 바쁘게 요즘에 활동하시다 보니까 이 방송을 수요일 날 주로 했어요. 그러다가 화요일로 땡겨진 지가 얼마 안 돼서 오마이 하면 수요일로 한 1년간 계속 진행하다가 그러셨구나. 오늘 여기 방송에 와서 생각을 했네요. 오히려 제가 뉴비여서 제가 잘 몰랐던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러면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그리고 혹시 또 남기실 말이 있으시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네, 오늘 뭐 아주 지금 비가 많이 조금 오고 있는데 날씨가 또 쌀쌀해진다고 그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 12.3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법부의 내란 주불은 꺼지지 않았고 또 국회도 입법부에도 내란의 주불이 그대로 남아 있는 데가 있잖아요. 내란 동조 정당, 그렇죠. 국민의힘 극우 정당으로 가고 있는 국민의힘 빨리 위헌정당 해산을 시켜야 될 텐데 국민과 힘을 합해서 사법부의 내란 청산 그리고 내란 동조 정당에 대한 해산 이런 걸 가열차게 좀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을 같이 모아 주십시오.